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이제 내용을 다시 또 훑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교재가 좀 늦게 나와서 프린트로 시작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처음에 다시 이제 본 교재로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한테 3, 4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모든 시간이 중요하지만 특히 3, 4월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때 이제 공부하기도 가장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타이밍 시간을 좀 놓치면 앞으로 힘들어지고 3, 4월 달에 여러분이 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이제 조금 수월해지는데 이때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듣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진도 따라가는데 급급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때 한번 들어놨던 게 3, 4월 수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들었던 내용이 3, 4월 수업을 위한 보다 예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5, 6월 수업은 뭐냐? 5, 6월 수업은 이 3, 4월 수업에 대한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3, 4월 달에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고 확실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틀을 잘 잡아놔야 돼요. 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5, 6월 7, 8을 가더라도 막 두려움이랄지 이런 게 없이 이제 헤쳐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심리가 자꾸 좀 의지가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5, 6월 7, 8을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차 포기하고 1차만. 그러니까 이때 제대로 안 하면 그때 2차 이제 포기. 이제 1차라도 건져야지 이런 사람이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1, 2차를 다 할 수 있는데 이때 타이밍을 놓쳐서 조금 소홀히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 근데 여러분들은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해야지 하고 내년에 2차 해야지 하는데 그 1년이라는 시간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인데 이보다 더 좋은 시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그럼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없는데 이 좋은 시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무려 1년을 다시 투자한다. 이건 상상도 하기 싫어. 끔찍하지 않아요?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런데 이걸 할 때 조금 열심히 해서 끝내야지. 이걸 조금 느슨하게 하다가 내년에 한 번 더 하지. 이런 생각하는 그 자체도 이제 우리는 상상도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조금 공부하는 거 물론 그 자체 힘들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서 책상에 앉아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어때요? 올해 끝내는 게 좋지. 이걸 한 해 더 한다 이런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3, 4월 달에 좀 열심히 해야 돼. 그동안 이제 춥고 날씨도 그러고 좀 그랬는데 이제 날씨도 풀리고 오늘 좀 좋잖아요. 이제 앞으로 3, 4월 되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공부하기도 좋고 물론 이제 공부하기 좋은 때는 뭐냐? 놀러 가기도 좋아요, 실은. 자, 그래서 이제 다들 꽃구경 가니 어쩌니 하는데 이 코로나 시국에 뭐 꽃구경 가는 것도 그러잖아요. 눈치 보이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됐어.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공부만 조금 집중해서 확실하게 3, 4월 달에 좀 잡아놓자.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중개사법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렇게 접근하세요. 3, 4월. 여러분이 적어도 학원에 한 10분, 20분 전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습은 따로 뭐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수업하기 전에 자 1, 2월 그 다음에 11월, 12월 이때 하신 분들은 우리 그 밑줄 쳐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책은 없겠네. 예전에 프린트로 나눠줬던 거 있었잖아요. 그거 여기다 좀 옮겨서 그거 보고 그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 네. 그럼 있으신 분은 그거 꺼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밑줄 치면서 참 그 목차 위주로만 보세요. 목차. 그래도 한번 목차 위주로 보면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이번에 또 처음 하시는 분도 있다면 목차 위주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 뭐구나. 우리 진도표 있잖아요. 받았어요? 학습 진도표 우리 못 받았어요? 아직 저기 있는데 못 확인 안 했나 보네. 그걸 보고 오늘 나갈 진도 거기까지 목차 위주로만 보셔도 이것도 공부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거 배우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분들은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슬슬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자, 그게 예습이에요. 그러니까 10분, 20분 그 시간만 활용해서 보는 거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복습은 또 우리가 끝나고 바로 같이 할 거예요.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프린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 5문제씩 가지고 오늘 배운 거, 우리가 중요한 거 이렇게 또 점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학원에 오셔가지고 수업 듣는 시간에 다 끝내는 거예요. 예습과 복습과 본 학습 내용까지 다. 그러면 따로 시간 내서 이걸 할 필요 있냐? 없어요. 자, 중개사법은 따로 시간 내지 마세요. 그럼 오늘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뭐 한다? 중개사법. 민법 하라니까. 뭔 중개사법이야.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중개사.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공부량이 얼마만큼 되는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번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이것까지 알아요, 우리는. 네. 자, 그러니까, 적어도 3, 4월까지도 민법에 좀 치중하셔가지고, 민법이 정말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잡혀야 돼요. 만일 3, 4월까지 민법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5, 6월 가잖아요. 그럼 어때요? 불안감이 더해.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여전히 1차가 안 되면 2차 공부가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치중하면 2차는 더 손을 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 달이 왜 중요하냐? 1차가 잡혀야 돼. 그 중에서도 뭐해? 민법이. 학교로는 괜찮아. 학교로는 파트 이렇게 단락 나눠져 가지고 암기 주로 위주로 하는 거라 그것은 괜찮아요. 근데 민법은 처음부터 쭉 연결된 내용이라 이것은 전 내용을 좀 아우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남는 시간에 좀 민법을 좀 더 할애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자, 3, 4월은 어떻게 하냐? 2차 과목은 수업에만 충실히 하고 수업 시간에 프린트 자료를 할지 이런 거, 그리고 수업 듣기 전에 한번 훑어보면서 예습하는 거,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제 말 들으세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몽땅 다 모아라. 민법을 해야 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3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3월, 4월 모의고사 2번 보는데 이때 모의고사 민법이 적어도 합격 점수 80점은 꿈다. 80점은 제가 한번 기대도 안 해. 자, 그래서 합격 점수 나올 만큼 확실히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선망하는 거예요. 올해 무난하게, 수월하게 시험 공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목표, 자, 뭐다?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해가지고, 자, 60점, 민법. 다른 과목 상관없어. 다른 과목 40, 50 나와도 괜찮아요. 아셨죠? 다른 과목 안 나오는데 민법에 우리가 목표를 둬가지고 민법에 60 넘게끔. 그 다음에 그때 민법 60 넘는 사람은 올해 합격 확률이 99.9%. 다른 거 꽈락 나와도 괜찮아요. 왜? 금방 쫓아가니까. 아셨죠? 제 방식대로 하세요.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남는 시간 투자하면서. 대신 수업 시간에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만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대신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되고, 졸립거나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이제 3, 4월 날도 풀리고 이제 충곤증 때문에 막 졸리고 막 그냥 비몽사몽 이런 사람이 많아 또. 또 저녁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필 받았다고 막 3시, 4시까지 막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막. 그래가지고 학원에 와서 오전에 졸고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필 받았다고 막 공부 막 3시, 4시, 5시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2시까지 하고 일찍 주무셔야 돼. 2시까지만 하고 일찍 주무셔야지. 막 3시, 4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다음날 영향을 미쳐.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필 받았다고 막 그냥 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최대한 2차는 집중한다는 거. 그래서 막 졸리면 어때요? 졸리지 않게끔 수단 방법 가리지 마. 저 뒤에 막 졸리면 서서 한다든가 해가지고 막 한다든가, 또 아니면 커피를 막 옆에 놓고 마신다든가. 뭐 코로나로 좀 간식 못 먹게 하죠. 못 먹게 하는데 혼자만 조용히 먹으면 돼. 안 졸리게. 뭐 사탕을 먹어도 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입안에다 넣고 있으니까 크게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졸음을 이겨내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복병도 많아. 방해 요소도 많고. 자, 그걸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래서 3, 4월 달 이렇게 보내면 올해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중개사법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도 이제 맨 처음에 보는데, 자, 20페이지 봅니다. 자, 맨 처음 총칙. 이제 3, 4월 강의는 PPT 안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때는 PPT 이제 좀 여러분이 못 쫓아올까봐 칠판에 이제 내용 정리해놓고 그거 위주로 하라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PPT를 하다 보면 설명이 제약이 따라. 그
띄워놓은 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도 약간은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게끔 이제 조금 이제 PPT를 좀 제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0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 법령을 먼저 배웁니다. 먼저 총칙인데, 자, 그렇게 출제 비중이 없는 건 과감히 또 생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나 이럴 때 이제 언급되면 그때 잠깐 부연 설명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20페이지 보시면 이 법의 성격, 자, 안 봐도 됩니다. 오른쪽에 이 법령의 구성, 자, 이거 안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자, 법 제정 목적. 자, 그럼 이제 이 법은 왜 만들었느냐 이건데, 이 목적이 예전에는 출제가 자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분량이 좀 확 줄었어요. 이거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이 분량이 한 2배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획을 한 번씩 이렇게 출제된 정도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은 거의 출제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만 봅니다.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다 그랬는데, 자,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데 공인중개사 하는 업무가 뭐예요? 그리고 중개업이잖아요. 중개업. 그러니까 중개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중개업을 누가 해야 되느냐? 개나 소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전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이 83년도 만들어져서 84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문 직종으로 이제 발돋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중개업을 해야 부동산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전문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중개 사고가 너무나 많이 발생해. 그럼 이런 사고로 인해 또 거래 당사자들한테 피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할 겸 해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으로써 이제 중개업도 건전하게 육성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이때 국민경제란 말은 뭐냐? 부동산 거래하는 당사자들. 이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이익을 서로 가져가게끔, 그러니까 윈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잘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외에 뭐 시행령의 목적, 시행규칙의 목적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용어의 정의를 봅니다. 이제 용어의 정의 알아야 돼.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자, 용어의 정의. 자, 우리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 몇 개를 골라다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이제 풀이를 해 놓은 거죠. 자, 그럼 이 용어의 정의는 어느 정도 출제가 잘 되나요? 하면은 거의 안 빠지고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6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출제되면 이제 5개 골라가지고 이게 용어의 정의가 바르냐 바르지 않나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에 풀이된 그대로 암기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근데 나 이거 언제 외워요? 힘들면 한 달에 한 개씩 외우세요, 그럼. 그래 봤자 6개월. 3, 4, 5, 6, 7, 8. 아직도 시험 기간 남았네. 한 달에 한 개씩만 외워도. 자, 그러니까 이거 뭐 부담된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용어의 정의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거기서 이제 중개라는 말이 그럼 우리 업계에서만 쓰이느냐? 그게 아니라 다른 업계에서도 쓰여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서 쓰이는 의미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하고 이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서는 쓰이지 않는 이 법에서만 쓰이는 용어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야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해 가면서 그 뜻을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6개. 자, 물론 이제 외우기는 외워야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니까. 자, 용어의 정의 한번 풀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오른쪽 23페이지 가서 이제 중개부터 봅니다. 중개. 자, 첫 번째 중개를 하면 그랬는데,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법, 제 3조, 자, 규정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 이 행위를 뭐 하는 거다고요? 자,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토시는 뺐는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의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언급되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우리 법상의 중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업종에서 쓰는 의미와 다르기 위해서 여기에 다른 말을 끼워 놓거나 뭔가 빼거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다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중개라고 하는 게 원래 뭐냐? 이거 한자로 하면 이거예요. 이게 중개 이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 중간에 이걸 뭐 끼일 게 있잖아. 사람 중간에 끼어가지고 사람이 끼어서 그 두 사람 사이 원하는 조건에 맞게끔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 각종 주선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중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법상에서 이 중개는 그럼 뭐냐 이건데, 자, 법 제3조 규정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입니다. 자,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이제 뭔가 거래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거래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 대상 물건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중개하는 입장이니까 이 법에 우리 입장에 맞춰서 용어의 정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래 대상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개 대상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중개 대상물 우리 법 제3조에서 직접 규정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따 이제 2교시 때 배울 텐데 주로 이게 뭐냐? 부동산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주로 취급하는 물건은 부동산. 자, 그럼 이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볼 텐데 이렇게 법에서 직접 규정해 놓은 거다.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법정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법정 뭐다? 중개 대상. 그러니까 법에서 직접 규정해 놓은 물건. 그러면 법에서 직접 규정해 놓은 물건.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들 사이 뭐예요? 거래 대상으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부동산. 그럼 다시 말해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럼 이런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매매 형태도 있고요. 교환 형태도 있고요. 임대차 형태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도 얼마든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런 거래 형태를 몽땅 쭉 열거해 놓고 여기다 이렇게 쭉 쓴다면 너무 길어지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행해지는 거래 형태 대표로 이렇게 써놓고 나머지는 뭐다? 그냥 기타 등등 그 말이야. 기타 등등 다른 것도 있다. 그 얘기.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타 등등이란 말 안 썼는데 원래 기타 등등 이게요. 일본식 표현입니다. 일본식. 그러니까 우리가 기타 등등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 그런 거 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법의 기타 등등이 다 그 밖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 그 밖의 것. 우리가 기타 등등 하지 말고 그 밖의 것.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거래 형태가, 자, 부동산 거래 형태가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당황스럽죠. 자, 근데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용어가 당연히 등장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이제 그런 법률 용어를 또 법률 용어로 풀이를 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률 용어들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난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먼저 배우신 분들은 이런 용어 어디서 주로 다뤄요? 민법. 그래서 이제 민법이 이제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데 거기서 이런 법률 용어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용어를 딱 만나도 어때? 거부감이 덜해. 근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낯설긴 하죠. 자, 근데 앞으로 또 민법을 배우면서 이제 이런 용어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부담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과목에서 그러면 이런 법률 용어에 대해서 풀이를 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래야 시험 점수 높이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제 민법에서 나오니까 민법에서 정리하시고 단지 이제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니까 이제 이 중개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민법에서 여러분이 좀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생소하고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민법에서 이미 들었던 걸. 단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우리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자 뭐예요? 이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한마디로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거래 이게 다 뭐예요? 부동산에 대한 뭐예요? 이게 다 부동산에 대한 거래란 얘기예요. 그걸 뭐 한다? 우리가 뭐 한다? 알선. 그럼 알선은 뭐예요? 알선은 그냥 이것 곧 중개한다는 말하고 같아. 이 알선이란 말이 이게 중개라는 의미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서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게끔 주선해 주는 역할. 이게 이제 알선인데.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평소 쓰는 말로 하면 이제 거래행위인데, 자, 이제 법에서 이렇게 권리, 득실, 병행 이렇게 표현하니까 조금 낯설긴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잠깐 살펴보자 이거예요, 잠깐. 자, 권리, 득실, 병행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권리가 무슨 권리겠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죠, 항상. 어떤 물건? 법정 대상물.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득실, 변경이 이루어진다는데 득이란 말이 뭐예요? 취득한단 말이고 실이란 말이 뭐예요? 상실. 변경이란 말이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런 거. 그러면 자, 이러한 권리가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지고 내용이 바뀌고 이렇게 뭐가 생겨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이렇게 권리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네 글자. 권리. 그렇죠. 권리 변동이요. 그래서 들어본 거 있어요, 우리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지고 내용이 변경하고 이렇게 권리가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권리 변동. 그럼 이런 권리 변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 우리가 민법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뭐가 있었냐면 법률, 그렇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변동이 있었고 또 법률, 그렇죠.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법률 행위가 이제 또 어떻게 있나요? 자, 이제 또 민법에서 법률 행위는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하면 뭘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져요. 네, 뭘 기준으로 하냐. 그래서 이제 크게 또 채권행위냐, 물권행위냐 이렇게도 나누고 또 법률행위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게 단독행위냐, 합동행위냐, 그 다음 하나 더 뭐예요? 이런 거 안 들어봤어요? 그렇죠.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래도 이런 말 한번 나올 텐데, 자,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냐, 합동행위냐, 그리고 하나 뭐? 계약. 제일 잘 들어봤을 계약이 기억이 안 나오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법률행위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선한다고 그랬잖아, 알선한다. 그럼 우리가 알선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나 합동행위는 알선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끼어서 중간에 나서서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렇죠. 계약이에요. 이때 법률행위는 대부분 뭐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 그래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러면 그 밖에 계약이란 얘기죠? 그럼 그 밖에 부동산 거래 계약이 뭐가 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다 계약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알선할 수 있는 권리 득실 변경 행위는 법률행위인데 그 법률행위 중에서도 대부분 뭐더라? 부동산 거래 계약이라는 거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자,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 그러면 권리 득실 변경 행위란 얘기잖아요. 그럼 봐봐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자, 어떤 주택에 대하여 자, 매매 계약을 한다고요. 그럼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그럼 이렇게 매매를 하면 갑이 그동안 이 주택에 대한 뭐예요? 소유자였는데 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매도인에게 있던 게 매수인한테 넘어가죠. 그럼 이제 매도인은 그 소유권을 뭐 하는 거예요? 상실하고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뭐예요? 하면 매매는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가 득실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바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득실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권리 득실 변경 행위라는 게 이 말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그럼 이렇게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나서서 뭐예요? 이걸 알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끔 우리가 주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이러한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변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자, 을에게 넘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넘어가느냐? 갑이 사망하니까 을에게 자기 자식이 뭐예요? 상속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렇게 사망하면요. 사망한 동시에 소유권이 바로 자식에게 넘어간다고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사망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뭐합니다? 이전이 되는 거예요. 변동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에요. 법에서 직접 이렇게 변동이 된다고 규정을 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거 우리가 나서서 중개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잠깐 너 죽기 전에 나한테 의뢰하고 줘. 이런 거 없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나서서 중개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법률 규정, 방금 같은 상속이랄지 또 뭐가 있어요? 경매가 있죠. 경매는 이제 살 사람 모여라 해서 경매법정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그 물건 소유자, 채무자는 난 너한테 팔 생각 없어. 그래서 안 판다고 해서 소유권이 안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 최고가로 쓰면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돼?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바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사표시 합의 이런 거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서서 또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국가가 수용하는 이런 것들이 다 법률 규정에서 권리가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중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선할 수 있는 권리 변동은 뭐다?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다. 이걸 우리가 뭐 한다? 알선할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민법 시간에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평소 우리 접근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세요. 자, 법에 규정된 물건, 주로 뭐다? 부동산.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다양한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다. 이러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3페이지. 자, 23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자, 설명했고 이제 조금 이따 2교시 때 자세히 할 거예요.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자, 이것도 이제 설명했어요. 자세히 안 봐도 돼요. 우리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알선하는 게 뭐냐. 자, 이것도 이제 설명했고요. 자, 그럼 페이지 넘깁니다. 자, 24페이지. 그럼 중개행위의 성격 봅시다. 중개. 그럼 이제 중개행위. 자, 이거 우리 중개잖아요. 자, 이걸 다시 그려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쉬워요. 자,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종 부동산 거래. 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뭐 하는 거다? 알선. 그러니까 이 알선 이게 곧 중개라고 보시면 돼. 이 알선하는 거 이게 뭐 중개다 또는 중개 행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나서서 뭐 하는 거다? 알선하는 거. 이게 중개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이러한 중개 행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자, 첫 번째. 독자적인 행위 그랬죠. 자, 이 독자적인 행위란 말은 그 밑에 그랬어요. 첫째 줄. 의뢰인의 사자로서의 행위나 그 다음에 대리인으로서의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랬죠. 여기 사자로서의 행위란 말은 호랑이 친구 사자가 아니라 심부름꾼. 그러니까 의뢰인이 우리한테 물건 팔아달라고 맡기면서 일일이 지시하고 간섭하고 그래요? 안 그러죠? 그냥 우리가 알아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그냥 발바닥 땀나도록 뛰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래서 뭐다? 독자적인 행위지 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행위가 아니다. 그 다음 그럼 대리인으로서 하는 거냐?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는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안 받아요? 대리권 수여받은 게 아니야. 위임을 받은 게 아니야. 당신이 내 대신 이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시오 하고 이렇게 법률 행위를 대신하게끔 위임을 받은 게 아니다. 계약은 본인이 해, 당사자들이. 계약은 지네가 하고 우리는 이 계약이 체결되게끔 옆에서 뭐예요?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보조 역할. 우리가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리도 아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독자적인 행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계약이 체결되게끔 옆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행위. 자, 이제 사실행위가 뭐냐? 이제 법률행위에 상대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은 직접 우리가 계약을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뭘 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뭐가 있어요? 하면, 자, 이 물건 의뢰를 받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물건 분석,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나 장점은 뭐가 있고, 화자나 결함이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찾아오면 이제 그 사람한테 뭐 이제 브리핑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약을 생기게끔 이제 설득을 합니다. 또 현장 데리고 와서 안내돼요. 마음에 든대. 그래요. 그럼 이제 계약서 작성해 주는 거. 자,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실행위라고 한다. 자, 다시 물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현장 안내하고 계약서 써주고 이런 행동을 다 뭐라고 한다? 사실행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행위네. 자, 우리 개공사는 상인입니다. 돈 벌려고 개업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인의 주의를 갖습니다. 상인이 돈 벌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상행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중개도 바로 뭐다? 상행위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인 성격 살펴봤어요. 뭐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맨 밑에 중개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중개도요, 다양하게 이제 뭘 기준으로 나누냐 해가지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다 무시해버리세요. 자, 페이지 넘깁니다. 자, 26페이지 갑니다. 자, 26페이지 가서 보면 이제 그 밑에 4번에 봐봐요, 이제. 중개 대상인 권리냐 아니냐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잘 봐요. 이건 가끔의 시험에 나와. 이게 이제 중개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고르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때 가끔 언급이 되니까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그렇게 뭐 많이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법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민법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한다. 그래서 민법에서 배운 배경 지식을 조금 한번 떠올려 봐가지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네. 자, 지금 권리 득실 변경 행위. 자, 이걸 우리가 알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선할 수 있냐 없냐? 아까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좀 더 자세히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알선할 수 있는 권리냐 아니냐? 그러니까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냐 아니냐? 이걸 이제 물어봤을 때.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당연히 자, 이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리냐?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냐 아니냐 했을 때 중개 대상 권리냐 아니라고 했을 때 동산에 대한 것은 우리 법상의 중개도 아니다. 아니에요. 저 물건 부동산이니까. 그러니까 이 동산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중개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무채재산권. 그러니까 이제 형태가 없는 거. 이걸 보통 우리가 지적재산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권리는 무슨 권리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제 이것을 어디서 배워야 하면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럼 민법에서 이거 배웠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 자,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이제 크게 여러분이 어떻게 배워야 하면 물론 이제 민법에서는 물건 하니까 여기 동산과 부동산이 같이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뭐. 그럼 민법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 크게 이제 뭐가 뭘로? 혹시 민법 책 목차를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민법 총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민법 총칙 다음 큰 파트가 뭐가 나와요? 그렇죠. 물권이 나오잖아요. 물권이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가 뭐예요? 계약법. 그렇죠. 계약법. 큰 틀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민법 총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계약법. 원래는 계약법이 뭐냐면 이게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하면 뭐가 있냐? 채권이 있고 뭐가 있냐? 물권이 있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항상 법은 목차, 체계를 확실히 딱 잡아야 쉬워. 그래야 내가 지금 어느 파트를 배우고 있는지 아는 거야. 근데 이제 민법은 막 너무 세부적으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물어보면 몰라. 내가 지금 어느 파트에서 이걸 배운 내용인지를.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막 지금 뒤죽박죽이죠. 가장 크게 대표적인 채권이 뭐가 있냐면 이거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그럼 이제 물권, 주로 이제 물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 그러면 이제 물권은 다시 또 어떻게 나눠요? 크게. 그건 세부적인 내용이고. 봐봐, 제가 얘기했잖아. 방금 얘기한 게 이거 현상이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틀을 못 잡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 자, 크게 뭘로 나눠요? 점유권과 그 다음 본권으로 나오는 자예요. 본권으로. 근데 점유권은 뭐예요? 점유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점유권 자체는 거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래 대상이 안 돼요. 그냥 점유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인정되는 권리인데. 그러니까 이건 부수적인 거지. 뭐 이걸 거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점유권은 뭐예요? 중개 대상 되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본권이 있잖아, 본권. 그럼 본권은 다시 또 이제 뭘로 나누지? 이게 이제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이 물건에 대한 이제 진짜 권리들 내용들. 그럼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요? 물어본 제가 잘못이에요. 소유권과 이건 알죠? 다 안다니까. 아는데 얘기하라고 하니까 몰라. 체계를 딱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그 다음 단계예요. 먼저 틀을 잡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막 수업 따라가다 보면 이제 얘기는 다 놓치지.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권 배웠잖아요. 그럼 제한물권은 뭘 제한하는 거예요? 이제 몰라. 제한물권 대답은 했어. 비슷해요. 맞아, 비슷해요. 근데 뭘 제한하는 거냐, 뭘? 답은 여기 써져 있어, 이미. 소유권과 제한물권 그랬잖아요.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라고 그래요. 이걸 권능. 그럼 소유자, 자, 부동산 소유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능이 뭐가 있을까요?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처분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능을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이걸 제한하는 거예요. 그럼 제한물권은 다시 둘로 나누죠. 무엇과 무엇으로? 그렇죠. 이제 이것은 좀 기억나.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에요. 그럼 용익물권은 뭘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수익. 여기 써져 있잖아요. 사용수익. 그러니까 토지가 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자기는 토지가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당신 토지 내가 좀 빌려 쓰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를 빌려 쓰는 게 뭐가 있어요?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전세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토지를 빌린 사람이 그 빌린 기간 동안에는 자기가 이 토지를 뭐해? 사용 수익을 하는 거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원래 자기 거니까 자기가 사용 수익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한테 이걸 줬잖아요. 그러니까 용익물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권능을 이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제한이란 얘기고. 그런데 여전히 처분 권능이 있어 없어 그럼? 뭐가 없어. 소유자가 용익물권을 이거 설정해 줬지만 여전히 사용 수익권은 그러니까 가져가지만 처분권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해 줬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 팔 수 있다 없다? 그건 있잖아요. 처분권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담보물권은 뭐가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 근데 부동산 질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거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저당이잖아요. 그럼 담보물권은 뭘 제한하는 거다?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이 권능 중에 뭐? 그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예요. 처분 권능을. 그럼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마음대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자는 자기 게 아니죠. 자기 거 아닌데 이거 처분해 버릴 수 있어요? 있어요. 그걸 제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토지 소유가 돈을 안 갚아. 그럼 저당권자가 어때요?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토지 소유자 허락도 없이 막 이렇게 경매로 넘겨서 팔 수 있어요? 있어요. 저당권자는 이 처분 권능을 가져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용의물권, 담보물권이든지 소유권이 이런 것을 제한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이걸 알고 이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배워야지. 이런 건 무시해버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배우는 건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틀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목차를 딱 보고 아 내가 지금 배우는 파트가 어느 파트구나 이렇게 알고 배워야 돼. 알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당사자세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서서 뭐 할 수 있다? 알선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중개 대상 권리가 뭐예요?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다. 이거. 자, 그럼 이제 책을 봅시다. 26페이지. 자, 26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맨 밑에 이제 중개 대상인 권리에서 1번 소유권 나오죠. 그 다음에 임차권 나오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나오죠. 벌써 딱 보면 뭐예요? 완전 뒤죽박죽이잖아. 그러죠? 이런 느낌이 딱 들잖아. 이런 식으로 딱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크게 채권이냐 물권이냐. 그래서 임차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소유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그래라나 하세요. 자 오른쪽 봅니다. 4번 이제 또 저당권 나오고. 자, 이런 게 이제 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니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가등기 담보권. 자 이건 민사특별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민사특별법 한 번이나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 아직?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저당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7번, 8번 묶으세요. 자, 동그라미 6번, 7번, 8번. 자, 일단 묶어놓고 자 놔두고 그 다음 밑에. 자, 이제 중개 대상이 아닌 권리 내려옵니다. 첫 번째 동산질권. 아까 동산, 부동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점유. 점유는 그 자체가 거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에 3번 4번 묶으세요. 유치권 성립, 법정지상권 성립 그걸 묶으세요. 그 다음에 5번에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이 뭐냐? 우리 이제 예전에 한번 봤는데 분묘기지권은 그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장리 문화가 매장입니다. 그런데 토지가 없어. 그럼 매장을 할 토지가 없다고 하면 어때? 남의 토지라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남의 토지에다가 자 이렇게 묘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 묘를 수호 관리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다? 분묘기지권. 그럼 이제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도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일종의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데 이제 관습에 의해서 이제 인정되어 오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분묘기지권은 자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니까 부동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데 이 분묘기지권은요. 거래 대상이 되느냐? 안 돼. 혹시 남의 묘를 사서 내가 벌초도 하고 제사 지내고 할 사람? 남의 시체를 사서 할 사람 없죠? 이런 것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일신 존속적인 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지만 거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에 보면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 이렇게 돼 있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대부분 뭐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지금 중개 대상 권리냐 아니냐 묻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권리만 따져야 돼. 권리만. 이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권리냐 아니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냐? 부동산에 대한 권리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권리 변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권리 변동은 또 따로 따져봐야 돼. 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책은 여기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자 방금 말했듯이 권리만 물어봤을 때 이게 중개대상 권리냐 아니냐면 이거 얘기해야 돼. 이거. 그리고 이제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는 이 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물어봤을 때는 또 이제 뭐예요? 법률 행위에 의한 변동이냐,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이렇게 이제 또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섞여 있으니까 조금 혼란스러운데, 자, 그러면 이제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도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중개 대상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이렇게 나눠봐야 돼 또. 자, 권리만 놓고 중개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지금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이 권리만 놓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득실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중개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나눠봐야 돼요. 그럼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자,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법정 지상권 살펴봅시다. 자, 원래 지상권은 뭐예요? 토지를 필요로 한 사람이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해서 내가 일정 기간 당신의 토지를 좀 사용합시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상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나서서 뭐예요? 이러한 지상권 설정 계약에 대해서 알선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서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 계약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서 이 권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거 성립, 말하자면 발생,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나서서 중개를 해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립, 발생, 그러니까 취득이잖아요. 취득, 말하자면. 그럼 이제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동이 생길 때, 자, 이때는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중개할 수 없어. 왜?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생기니까. 그래서 아마 민법 시간에 법정지상권 들어봤죠? 전세권 파트에도 나오고 저당권 파트에도 나오고. 그래서 토지와 건물 동일 소유였다가 둘 중에 하나가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 원래는 계약에 의해서 생겨야 되는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지상권이 바로 생기게끔 해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야, 이거 이제 내 땅이니까 철거해. 이거 못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인정해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법정지상권자가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하고 싶어요. 이걸 이제 팔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전하고 싶어요. 혹시 이거 필요로 한 사람, 물론 본인이 찾으면 좋겠지만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리 좀 놔달라.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나서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있어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정지상권이 자 이렇게 맨 처음에 발생할 때는 법률의 규정에서 생기니까 우리가 개입을 못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양도 이전할 때는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득실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거, 개입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그냥 지상권 우리가 중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법정지상권은 그럼 이것은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입니까?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닙니까? 하면 중개 대상 권리이다 아니다? 둘 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된다 안 된다. 지금 보니까 자 봐봐요. 이때는 중개할 수 있고 이때는 중개할 수 있고 이때는 할 수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이냐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틀려. 자 보세요.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중개할 수 있으니까 중개 대상 권리이다라고 해야 돼? 아니라고 해야 돼?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것도 중개 대상 권리이다 아니다? 그렇죠. 이다라고 해야 돼. 이다라고 해야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것은 이걸 물어보는 거 이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보는 거고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권리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권리 자체.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득실 변경 이루어지는 거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권리 자체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권리 자체를 물어봤을 때는 중개 대상 권리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이러면 틀려요. 그건 답이. 왜냐하면 이걸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법정지상권도 중개 대상 권리이다 아니다? 그렇죠. 이다라고 대답해야 돼. 이다라고.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도 중개 대상 권리이다. 그 다음 유치권. 자, 유치권. 그럼 유치권도 이제 어떻게 생깁니까? 당사자에서 약정에 의해서 생기느냐? 아니에요. 약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상황이 생기면 바로 그 사람한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자, A라는 사람이 자, B라는 건설회사한테 부탁해서 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좀 오래됐으니까 이거 허물고 여기다가 3층짜리로 하나 지어달라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건물 하나 지어달라. 그럼 이제 이 회사가 자기가 인부들 데리고 자재를 다 구입을 해서 3층짜리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A한테, B한테? 에? A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A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건축주. 혹시 들어봤나요? 혹시 집을 지으신 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집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B가 짓기는 다 지었지만 원래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A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지어서 이제 이것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사 대금을 아직 못 받았네? 그럼 넘겨줘, 안 넘겨줘? 그럼 B는 이 물건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A한테 돌려주지 않고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대금을 줄 때까지. 그러면 민법에서 대금을 줄 때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치권, 자, 이 유치권이 이렇게 생길 때는 법률의 규정에서 바로 이렇게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나서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싶어요. 자, 이걸 또 양도나 또 이전 이렇게 넘기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유치권을 이전할 때는요, 이 받을 돈 있잖아요.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 이 피담보 채권과 이 유치 목적물 있잖아요. 이것을 같이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걸 넘겨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부탁해서 당신이 중개 좀 해달라. 그럼 이거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이것도 있어. 이때는 있어. 그럼 이제 유치권도 이렇게, 자, 맨 처음에 성립 발생할 때는 중개를 못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양도할 때 우리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면 자, 또 유치권은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이다, 아니다 하면? 이다, 아니다? 그것도 중개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 권리이다. 그런데 이제 이 권리인데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랬을 때는 이제 중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 있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 단순히 중개 대상 권리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와 그 다음에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득실 변경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물어보는지를 구분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는 자, 다시 앞으로 와봐요. 자, 26페이지 맨 밑에 거기 보면 중개대상 권리냐 아니냐 이렇게만 물어봤죠. 그래 놓고 오른쪽에 5번, 6번, 7번은 이 권리가 6번, 7번, 8번은 이전되냐 안 되냐 뭘 물어보고 있어요? 득실 변경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섞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데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자, 이 주택에 대해 자,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매매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가 을한테 넘어가죠? 그럼 뭐냐? 자, 이 물건이 뭐예요? 이게 중개대상 물건. 이게 중개대상 물건입니다. 그 다음 이 소유권은 뭐예요? 중개대상 권리. 그 다음 매매는 뭐예요? 매매는 득실 변경 행위잖아요. 이것은 권리, 아니, 중개대상 행위.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매매는 중개대상 행위. 왜?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권리만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것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것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박스 처리해가지고 이 중에 되는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어? 자동차 집어넣고 또 막 미채굴 광물 집어넣고 또 시청 청사 집어넣고 그럼 그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또 우리가 뭘 집어넣어? 매매 집어넣고 법정지상권 이전, 유치권 성립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유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점유권 집어넣고, 그 다음에 특허권 집어넣고, 상표권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정확히 알고, 이걸 좀 분류해서 해야 됩니다.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게 느껴지는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 안 나와? 자, 민법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고, 근데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방금처럼 이렇게 박스 처리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중개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골라라라고 했을 때 그때는 물어봐요. 자, 그때는 물어보니까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다음 28페이지. 자, 중개업. 자, 중개업 그럼 또 잠깐 쉬었다가.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 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로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